역경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사는 고는 미신입니다. 미신. 고는 미신이고 수는 해자입니다. 해자. 지수사를 살피면서 지지관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관계로 보면 지수사를 더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미신의 해자 관계를 살펴서 지수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고 지지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그냥 가면 좀 딱딱하고 이해를 하기 힘든 문구나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그림을 같이 넣어서 그러한 딱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덜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림도 넣고 자연의 모습도 배경으로 삼고 거기다가 그 배경에다가 주역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지수사는 미신과 해자의 작용, 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가 곤에게 순종하면서 봉사하는 모습이 지수사입니다. 위에는 곤, 아래에는 수. 곤은 만물을 기르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만물을 기르는 작용. 만물을 낳고 만물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도록 에너지를 항상 공급하는 게 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길흉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그들 육체가 계속 지속이 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활동을 곤이라고 합니다. 수는 험함이지요. 꾀덕이 수는 험함입니다. 험한 작용, 어마어마한 마음, 그게 감수입니다. 그래서 곤이 활동하는데 수의 어마어마하고 강한 의지가 동원되는 모습이 지수사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앞선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괴는 석괴전에 쟁송은 반드시 여럿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삭괴로 받았다 했다. 군대가 일어나면 분쟁이 있기 때문이니 이 때문에 손괴의 다음이 된 것이다. 꾀됨이 곤이 위에 있고 곤은 유순이지요. 유순하고 부드럽고 손도 유순이지만 곤도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곤이 위에 있고 감이 험함 그리고 힘듦 역경 강인함이 감입니다. 감이 아래에 있으니 두 채로 말하면 땅 가운데 땅은 곤입니다. 땅 가운데 물감이 있으니 이것이 모이는 상이 되고 두 껴의 뜻으로 말하면 안은 험하고 여기가 내부지요. 내부 안은 험하고 밖은 순하여 외부 험한 도이면서 순함으로서 하니 군대를 행하는 의이고 효로 말하면 하나의 양이 여러 엄의 주장이 되었으니 이게 양은 하나뿐이지요. 여러 엄의 주장이 되었으니 여러 사람을 통솔하는 상이다. 빗개는 이건 수지비입니다. 수지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가 수겠죠. 수니까 지는 밑에 땅곤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그러면 양유가 이게 하나뿐이지요. 수지빗개는 하나의 양으로 여러 엄의 주장이 되어 위에 있으니 오요는 군의 임금의 위치입니다. 군주의 위치에 있으니 군주의 상이고
삭개는 하나의 양으로 여러 음의 주장이 되어 여기는 이호는 신하 위치입니다. 신하의 위치인데 신하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것은 장소의 상이 되었다. 주도권을 장소가 쥐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장수도 신하죠, 신하. 사는 정인이 고도민이 장인이라야 기라고 무구하리라. 사는 발언이 장인이라야 기라고 허물이 없으리라. 지수사는 전복적 길령으로는 흉입니다. 좋지가 못합니다. 일이 막히고 뒤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는 주도권을 군주가 아닌 장수가 쥐고 있다고 했는데 지수사는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군주가. 그래서 전복길룡은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흉하다가 뒤에는 소흉으로 바뀝니다. 사의 도는 정도를 근본으로 삼는다. 군대를 일으켜 사람들을 동원하여 천하에 해독을 끼치면서 정도로서 하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고 강제로 몰 뿐이다. 그러므로 사는 발음을 주체로 삼는다. 동함이 비록 바르다. 거느리는 이가 반드시 장인이어야 기라고. 이 장인이어야 기라다는 것은 이견대인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길룡 전복창에서 길룡이 좋지 못하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사리분별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인이라야 길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룡으로 볼 때는 전복창으로 볼 때는 지수사는 흉합니다.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길하나 허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허물이 없으나 길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길하고 또한 허물이 없어야 참된 선, 지극한 선이라 한 것이다. 장인은 존엄함을 칭한다. 군대를 통솔하고 무리를 거느리면 사람들이 존신, 존경하고 믿고 회복, 두려워 복종하는 이가 아니면 어찌 인심의 따름을 얻겠는가. 그러므로 사마양저는 양저가 변환이 안 돼서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마양저 한자는 이렇습니다. 사마양저는 미천한 신분으로 발탁되어 군사들을 맡겨주자 마침내 군사들의 마음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장고를 청하여 장수로 삼았으니 다른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인물을 장수로 삼았으니 이른바 장인은 반드시 평소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가 아니요 다만 재주와 지모와 덕업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복종을 받으면 된다. 사마양저가 이미 장고를 베자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였으니 사마양저가 바로 장인인 것이다. 또 예컨대 회음 후는 미천한 신분으로 발신하여 마침내 대장이 되었으니 그 지모와 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함이 있었던 것이다. 사는 병중, 군사이다. 많은 군사가 병중이지요. 위는 감이고 물감이고 아래는 군이니 감은 험하고 곰은 순하여 감은 물이고 곤은 땅이다. 옛날에 군사병을 농에 붙여두었으니 지극히 험한 것을 크게 순한 곳에 숨겨두고 청량할 수 없는 것을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감춰둔 곳이다. 또 꽤 오직 구이의 한 양이 학계의 가운데 있으니 장소의 상이 되고 위아래 5덤이 순이 따르니 병중의 상이 되어 여러 군사들이 한 사람을 장소를 따르는 상이 되어 구이는 강으로서 양이죠 양요 아래에 가하여
용사를 하고 유고는 유로서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 되지요. 유고는 군주 위치인데 유로서 위에 거하여 그에게 맡기니 인군이 장수에게 명하여 군대를 출동하는 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교의 이름을 사라고 한 것이다. 장인은 장로의 칭호이다. 군대를 사용하는 도는 발음을 얻음이 이롭고 노성한 사람에게 맡겨야 이에 길하고 허물이 없을 수 있으니 점치는 이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옆에 사진은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의 배후선 하얀 부채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지요. 제갈공명은 여러 학문에 능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문둔갑에도 능했고 기문둔갑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김학에도 능했고 제갈공명이 장인이라 볼 수 있지요. 단할 산은 중냐요 산은 무리를 의미하고 정은 정냐니 고듬은 발음이니 능이 중정하면 가히 왕이리라. 단전에서 말하였다. 산은 무리이고 정은 발음이다. 무리가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왕노릇 할 수 있으리라. 여러 사람들이 모두 바르도록 하면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복종하고 바람으로 돌아오면 왕도는 이에 그칠 뿐인 것이다. 이는 꾀체로 사정, 이 사와 정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이는 자지우지함을 이룬다. 하나의 양이 학계의 가운데 있어서 다섯 음이 모두 자지우지 당하니 사람들을 자지우지하여 바르게 하면 왕자의 군대인 것이다. 이호를 말한 것이다. 이호는 양이지요. 강으로 중에 처했으니 강하면서 중도를 얻은 것이요. 유고의 군주가 정응 이렇게 응이 된다고 했죠. 1과 4가 응이 되고 2와 5가 응이 되고 3위와 6효가 응이 됩니다. 유고의 군주가 정응이 되니 신임이 전이란 것이요. 비록 험한 도를 행하나 수남으로 종하니 이른바 의비용이란 것이니 왕자의 군대이다. 위가 순하고 아래가 험하니 험함을 행하나 수남으로 하는 것이다. 사진은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 하시는 모습입니다. 역시 군대 사자지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여기는 다른 글씨체로 했습니다. 군대를 일으킴에 재물을 허비하고 인명을 해쳐서 천하에 해독을 끼침이 없지 않으니 민심이 따르는 것은 의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옛날에 동쪽을 정부라 하면 서쪽의 나라가 원망함은 민심이 그러한 것이니 이렇기 때문에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길은 반드시 성량을 이루고 무구는 반드시 의의 합함을 말한다. 무구라는 것은 허물이 없는 거지요. 오하 구이는 의리상 진실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또 꾀체의 꾀덕으로 장인길 무구의 뜻을 해석하였다. 강중은 구의를 이루고 응은 유구가 응함을 이루며 행음은 위험한 방도를 행함을 이루고 수는 인심의 순응함을 이루니 이는 노성한 덕이 있는 이가 아니면 능하지 못하다. 독은 해독이다. 군대를 일으킴에 천하에 해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제조와 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며 따르는 것이다. 지중유수는 수치 지중이니 위중치지상이라 고위사야라. 군자 관지중 유수지상하여 이용 보기민하고
축치기 중야라. 땅 가운데 물이 있으면 물이 땅 가운데 모인 것이니 무리가 모이는 상이 된다. 그러므로 살아한 것이다. 군자는 땅 가운데 물이 있는 상을 보고서 백성들을 용납하여 보호하고 무리들을 모은다. 주역이 보면 악이 먼저 생기고 선이 따르고 악이 먼저 생기고 선이 따랐지요. 이 지수사의 본 주역의 의미는 무리, 무리 사자가 사냥을 나가는 경우거나 무리 호랑이가 사냥을 나가는 경우, 무리의 맹수가 사냥을 나가는 모습이 지수사입니다. 그의 본 뜻이고 주역은 좋게 교훈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살어서 비유를 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맹렬한 맹수의 무리의 사자가 여러 적진의 군대를 정벌하러 가는 모습이 지수사입니다. 그래서 이호를 또 장군이라고 표현했지요. 이호를 장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는 독함이죠. 해는 독함이고 해자는 추움, 미시는 땅이 그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시는 해자의 장생입니다.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12운성인데 12운성 도표를 보면 수는 신에서 장생이 됩니다. 신은 신금이고 금생수합니다. 그럼 주도권을 쥔 곤토가 해자를 장려한다는 모습이죠. 장생을 줬다는 것은 그러면 해자가 허용이 된다는 것이니까 오히려 이 천지를 기르는 작용인 곤토가 험함을 장려를 하고 있다. 이것은 더 험악해도 괜찮다. 이렇게 허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천지를 기르는 작용이 험함을 장려를 한다. 이건 전쟁하는 걸 의미하겠지요. 불선, 나쁘고 악에 대해서 아주 험하고 강인한 마음을 일으켜도 된다. 이렇게 위에 있는 곤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 미토는 해자수를 극하긴 합니다. 극하긴 하는데 또 잠이 육희라는 게 있습니다. 잠이 육희라는 것은 막 사방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파장을 이렇게 막 철망처럼 파장을 사방으로 갈라지게 하는 게 잠이 육회입니다. 여기 보면 잠이 육회가 있죠. 이렇게 막 사방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것. 이게 철망처럼 이게 잠의 육회 작용입니다. 잠의 육회 작용.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뭐 돌격하는 모습도 잠의 육회의 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요. 신금이 해자수를 더 험함을 더 장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사는 사자가 혼자 사냥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리 지어서 공격하는 모습이 지수사입니다. 지수사라서 들소의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공격을 감행하는 모습이 지수사입니다.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공격하면 그 사냥하는 공격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상당히 위험함이 동반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지수사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길흉은 굉장히 흉해지는 경우고 그 다음에는 그 흉함이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지수사께에서 사자가 들소를 공격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공격은 못합니다. 단지 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작용만 한다고 지수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사의 본 뜻은 산수몽은 저번에 어인이었지요. 어인은 이번에 또 악이 나와야지요. 무리 사자가 들소의 많은 무리를 사냥하는데 결국은 그 개체수를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도 이 지수사에 들어 있습니다. 사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아 보입니다. 근데 미토라는 것은 물이 대중입니다. 대중. 많은 대중인데 이렇게 되면 금생수 해자 이렇게 되면 수가 더 왕성해지는 모습이지요. 그 물이 대중이 험한 상태에 놓여진다. 그러니까 전쟁을 의미하는 게 맞지요. 이 미토 자체가 또 양이니까 양 있죠, 양. 양이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혹은 들소떼. 미토는 많은 대중이고 들소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생명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생명체가 위험에 금생수 해자니까 해자가 더 왕해져서 위험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지수사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위에가 땅이지요. 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는 상이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뭐 여기서는 여기가 내부라 해서 전쟁 치는 사람이 이유라고 하지만, 지지 관계로 봐서는 위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어머맘이 곤에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곤이란 것은 천지 만물을 기르는 작용인데, 그렇지만 천지 만물을 기르는 곤의 작용이 어마어마함을 사납고 무섭고 강렬한 살성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진이 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를 엎으려는 무리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백성이 계속 자라고 양육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막는 작용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비유를 합니다. 의로서 해야 된다. 상대 적국을 치는 것은 상대 적국이 본국을 위협할 때는 천지의 기르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작용에 의해서 그 의로서 상대 적병을 공격한다. 사실은 주역 본 뜻은 자연으로 보면 사자의 무리가 대중을 공격한다. 이 미토가 위험에 처해 있긴 하죠. 토입니다. 토. 미가 토인데 금이 생수하니까 수가 더 많아져 버리니까 온통 물바다인데 온통 물바다에 많은 미토 생명체가 놓여 있는 모습이라서 위험하지요. 많은 생명체들이. 그래서 사자가 돌격을 하면 무리 소떼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요. 가끔 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공격하는 작용에는 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많은 대중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을 하니까 이때는 사자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수사는 전복 차원으로서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서 사자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라 한다. 경험이 많은 암사자가 주도권을 쥐고 공격을 하거나 경험이 많고 용맹한 숫사자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 많은 무리들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이 전체를 다 살상은 못합니다. 자연 형성에서는 단지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만 거쳐라 이렇게 주역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주역에서는 교훈적인 측면을 말을 해야 되니까 전쟁에 비유해서
의라는 것, 발음을 숭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장인이 행해야 된다. 경험이 많고 용맹한 사람이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사는 석괴전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의미합니다. 꾀를. 공자님께서 꾀의 순서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그러한 세상에 도는 의미로서 설명을 했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꾀의 순서를 보면 분명히 의미가 있었지요. 천지가 낳았다. 악한 생명체를. 또 선한 생명체를 낳았다. 또 더 강력한 악한 생명체를 낳았다. 더 선한 의로운 생명체를 낳았다. 그 다음에 악한 생명체, 강인한 생명체들이 전쟁을 벌이는 쪽으로 갔다. 지수사. 이게 전부 일관성이 있지요. 천지가 낳은 작용들이 우리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만 공자님께서 이러한 작용으로 주역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 또 악한 악인들도 이 우주도리를 배워서 악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서 하면 좀 그렇고 공자님이 하셨으니까 이유를 들면서 다음에는 천수동 다음에는 지수사가 왔다. 그 이유인즉 쟁송은 반드시 여럿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삭개로 받았다. 이거는 뭐 학문적인 이치는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주역 껴의 순서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학자들 간에. 왜 지수사가 왔냐? 천수성담에 왜 지수사가 왔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맞는데 왜 틀리다고 하지? 순수가 천지가 작용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요. 이 주역의 근본 원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해서 순서가 이렇게 가는구나는 이제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학식을 지닌 사람이지만 역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숫자화해서 복잡한 체계로 계산을 해서 주역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파악을 했으니까 그냥 책만 뭐 논어나 뭐 이런 대학이나 중용이나 이런 책만 읽던 선비들이 이 순서를 바르게 그 원리를 알아내고 유추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조차도 이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도 뭐 천수동 다음에 지수사가 올 필요 없다. 그냥 순서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둔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논쟁을 하고.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순서가 분명히 있죠. 꾀됨이 곤이 위에 있고 곤은 주도권을 쥐고 감이 순종하는 형세입니다. 감이 아래에 있으니 도체로 말하면 땅 가운데 물이 있으니 그러니까 땅 위에 더 쉽게 말하면 땅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땅 위에 험한 게 많다는 겁니다. 감수라는 걸 허용을 했으니까 곤이 신장생으로서 해자수를 생존하게끔 만들었죠. 땅 자체가. 그래서 두께의 뜻으로 말하면 안은 험하고 그러니까 땅 가운데 물이 있으니 그러니까 땅 위에 물이 있으니 땅 위에 대지 위에 험함이 널려 있으니 두께의 뜻으로 말하면 안은 험하고 감수가 험함이지요. 험하고 강인하고 악으로 똘똘 뭉쳤고 용기로 똘똘 뭉쳤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밖은 순하니까 이거 뭐 덜솥대도 될 수 있겠지요. 안은 험하고 덜솥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멸하지는 않는다는 의미고
이 덜소떼가 감수를 허용을 했으니까 자기들을 사냥하게끔 만드는 모습이지요. 그게 지수사인데 자연으로 비유하면 사자가 덜소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작용이 지수사입니다. 밖은 순하여 험한 도임에서 순함으로서 하니 군대를 행하는 너이고 효로 말하면 효로서 설명하자면 하나의 양이 여러 엄을 거느리고 있다. 이 여러 엄은 뭐 소가 될 수도 있죠. 하나의 양이 전부 여러 엄을 거느리면서 휘젓고 다니니까 하나의 양이 여러 엄의 주장이 되었으니 여러 사람을 통솔하는 상이다. 빗개는 하나의 수지빗개는 아까 설명드렸지요. 수지빗개는 위에가 수고 아래가 곤입니다. 이때는 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엄의 주장이 되었으나 했는데 빗개는 이 하나의 양이 여러 엄의 주장이 되어 위에 있으니 이는 오요는 임금의 위치입니다. 초요는 토지, 이요는 신하, 삼요는 또 뭐 중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오요는 임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양이 여러 엄의 주장이 되어 위에 있으니 군주의 상이고 삭개의 하나의 양으로 여러 엄의 주장이 되어 아래에 있으니 장소의 상이 된다. 사자로 말하면 주도권을 지닌 사자가 항상 맨 앞에 나서지요. 무리 사자가 행동할 때. 그리고 뭐 하이에나도 그렇죠. 하이에나나 그런 맹수들도 반드시 대장이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차원적인 의미가 항상 겹쳐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는 정인이 장인이래야 기라고 무가리라. 뭐 사자가 들소태를 공격하는 것을 발음이라고 곱고 발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인간 세상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곧아야 한다. 장인이라야. 그냥 막문간으로 공격하면 무리를 공격하는데 흉하거나 어지러워질 염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경험이 많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무리 엄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장수가 되어야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전쟁에 있어서 사는 반드시 장인이라야 기라고 허물이 없으리라. 사의도는 정도를 근본으로 삼는다. 군대를 일으켜 사람들을 동원하여 천하에 해독을 끼치면서 정도, 바른 도리로 하지 않으면 민심들이 나쁘다고 협조도 잘 안 해주지요.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강제로 몰 뿐이다. 그러므로 사는 발음을 주체로 삼는다. 동함이 비록 바르나 그늘이는 이가 반드시 장인이라 약이라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길하나 허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허물이 없으나 길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길하고 또 허물이 없어야 지극한 선이라고 한 것이다. 지극한 선이라는 것은 지극히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바르고 틀리지 않은 것을 어, 진선이라 합니다. 장인은 존엄함을 칭한다. 군대를 통솔하고 무리를 거느리면 사람들이 존신하고 외복 두려워 복종하는 이가 아니면 어찌 이 심의 따름을 얻겠는가. 그러므로 사마양전은 미천한 신분으로 발탁되어 군사들을 맡겨주자 마침내 군사들의 마음이 복종할 리가 없지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장고라는 사람을 청하여 장수로 삼았으니 이런 바 장인은 반드시 평소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가 아니요 다만 재주와 지모와 득업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복종을 받아야 된다. 사마양저가 이미 장고를 베자 그 위험을 보인 거지요.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였으니 사마양저가 바로 장인이 된 것이다. 이 회음은 아무래도 한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신이란 장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사회에 또 사교에 또 비유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은 병중 군사이니 위는 감이고 아래는 곤이니 감은 험하고 곤은 순하며 감은 물이고 곤은 땅이다. 옛날에 병을 농에 붙여두었으니 지극히 험한 것을 크게 순한 데에 숨겨두고 이 지극히 험한 것을 크게 순한 곳에 숨겨두고 알아볼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군대를 숨김을 의미하지요.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감춰둔 것이다. 또 꽤 오직 이호가 학기 가운데 있으니 장소의 상이다. 위아래 다섯음이 복종하여 따르니 병종의 상이 되어 여러 음은 병사 무리를 의미하는 모습이 되어 구이는 강으로서 아래에 가하여 용사를 하고 일을 하고 유고는 음으로서 이렇게 이호에 대응되어 서로 응하여 군주가 응하여 인군이 사람 임금이 장수에게 명하여 그 군대를 출동하는 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겨 이름을 설하한 것이다. 장인은 장로의 칭호이다. 군대를 사용하는 도는 발음을 얻음이 이롭고 노선한 사람에게 맡겨야 이에 길하고 허물이 없을 수 있으니 점치는 이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강의만 하면 지겨우니까 뭐 제갈량이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뭐 신비한 법을 찾다가 어 어느 굴 속에서 비법을 얻었다고 합니다. 비법. 그걸 비법이라고 하는데 그 비법 체계에 뭔가 신비한 부분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김은둔갑이라 해서 전쟁에 사용하는 학문에 통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배구선이를 들고 있는데 배구선은 뭐냐 하면 신장, 매우 강력한 신장을 부린다는 그러한 의미의 징표라고도 합니다. 이 배구선이 그냥 부채가 아니라 저걸 휘두르기만 하면 대단한 신장이 비도 내릴 수 있고 혹은 뭐 바위도 들어올 수 있는 대단한 신장이 따라다니면서 제갈공명의 마음을 읽고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은 시해를 했다고 합니다. 몸이 그대로 있고 육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적진을 싹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무슨 이야기 하나 준비는 어떻게 해뒀나 모조리 다 알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갈 때는 몸을 잘 지켜야겠지요. 누군가 들어와서 몸에게 해를 끼치면 영혼이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갈공명의 시해법. 시해법이라는 것은 시를 이 몸을 해석할 때 해자 풀어헤치고 영혼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해법이라고 하는데 그 시해법을 통했나 봅니다. 요즘 같으면 유체이탈인데 유체이탈도 선명하게 자기가 보고 온 것을 기억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체이탈도 자기가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시해법입니다. 시해를 해서 적진을 영혼 상태로 쫙 둘러보고 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계략은 뭘 꾸미고 있나 다 알고 온 거지요. 다 알고 오니까 거기다가 지략이 출중하고 모든 학문에 정통한 부분이 많으니까 적진을 어떻게 유린을 하고 농락을 하면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미 적진의 상황, 준비 상황,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선을 휘두를 때마다 대단한 신장이 제갈량의 마음을 읽고 응해주니까 지혜도
일반 사람들을 모두 능가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신장에 의지한다는 그런 징표는 없었죠.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대신에 이순신 장군은 풍수적으로 이를테면 용과 호랑이가 싸운다 봅시다. 용이 이렇게 용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호랑이가 이렇게 다시 용의 꼬리를 물고 감싸고 있는 이게 호랑이 머리입니다. 호랑이 머리. 이러한 지형의 풍수적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용과 호랑이가 다투는 모습이지요. 용과 호랑이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곳에 있는 풍수적인 기운을 받았습니다. 일개 인간이 이렇게 이게 아주 큰 지형입니다. 이게 하나 정도가 이 두 개가 거의 제주도 지형과 맞먹는 큰 지형입니다.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우고 치열하게 분노하면서 서로 먹히지 않으려고 싸우는 모습의 지형에서 이순신 장군은 그 풍수적인 기운을 받아서 났기 때문에 일개 사람인데 사람은 자그맣지요. 자그만데 제주도 지역과 같이 큰 지형에서 이렇게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풍수적인 기운을 태어날 때부터 받고 나왔습니다. 싸움의 신이지요. 싸움에는 적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해서 백전백승하고 거의 적진을 농락을 했지요. 이 엄청난 풍수적인 기운의 영향을 이순신 장군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작은 물고기 형세인데 제주도가 먹잇감이지요. 물고기 이게 광주가 이게 물고기 머리입니다. 물고기 머리고 여기 보면 광주 부근이 또 물고기의 눈 이렇게 되는데 이 백두산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보면 물고기 튀는 물방울 튀는 형태가 있습니다. 물방울 튀는 형태가 있는데 작은 물고기라서 만만하게 볼 건 아닙니다. 이게 큰 풍수를 보면 이게 거대한 어미 물고기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어미 물고기 옆에서 노는 작은 물고기인데 중국은 이 나라를 작은 물고기라고 보지만 사실은 거대한 어미 물고기가 밑에 깔려 있어서 그 누구도 이 물고기를 잘 건드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협함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 이 거대한 물고기가 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은 물고기에 불과하지만 어미 물고기에 있어서 나라가 위험해질 때는 항상 그 위험의 극치에 다다르면 큰 물고기가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나라가 넘어간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나라는 중국 자체가 침범에 들어왔을 때도 거의 전멸시킬 정도의 강력한 인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근데 지금은 제가 강의하는 지금은 2019년 기해년도인데 나라가 엉망이지요. 이러한 대영웅이 항상 나오는 자리인데 왜 이제 요즘 시절에는 이런 영웅이 안 나오는지 어미 물고기에 강력한 힘을 지닌 대영웅이 안 나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이 대영웅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만춘, 을지문덕, 연개소문 이런 사람이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경북입니다. 경북에 보면 물고기 옆에 피널이 있죠. 이게 막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리고 여기 백두산이 있고 이게 물방울이 튀는 형태가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이 제주도는 먹잇감.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먹잇감을 노리는 형태라 사람들이 항상 돈만 많이 벌려고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겉면성실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려고 하고 하는데 물고기가 사실 좀 잡아먹히기 쉽지. 아무리 어미 물고기가 이 거대한 어미 물고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긴 하지만 어미 물고기도 항상 이 작은 새끼 물고기에 대해서 항상 보살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한 번씩 나라가 엎어지긴 하는데 또는 나라가 엎어질 점에는 이 큰 물고기의 힘을 받은 충무공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적진을 아예 혼자서 다 썰어버리는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이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풍수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지금 이 시대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이 나오면 아무리 작은 물고기인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 혼자서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큰 인물이 생길 수 있는 풍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나와야 될 텐데 뭐 풍수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요 근대에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강의만 하면 지겨우니까 뭐 풍수적인 것도 설명을 해보고 제갈공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끌어내어서 지수사에 지수사에 도움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단전에 말하였다. 산은 물이고 정은 발음이다. 발음이니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왕노릇 할 수 있으리라. 여러 사람들이 모두 바르도록 하면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의 마음이 복종하고 발음으로 돌아오면 왕도는 이에 그칠 뿐이다. 의라는 게 없으면 사람들이 따르지는 않지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여는 게 의로움이니까 전쟁도 의의 바탕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많은 사람들이 복종을 하고 협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꾀체로 사정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이는 좌지우지함을 이룬다. 하나의 양이 학교의 가운데 있어서 다섯 음이 모두 좌지우지 당하니. 그러니까 뭐 나머지 다섯 개는 이 꾀는 여러 차원이 겹친다고 했으니까 무리의 소가 한 마리의 사자 때문에 휘둘린다, 좌지우지 당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하나의 인물이 장수인데 장수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 움직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효를 말한 것이다. 강으로 중에 처했으니 강하면서 중도를 얻은 것이요. 유고는 군주가, 오요는 임금입니다. 임금의 위치. 임금이하고 신하하고는 정응 서로 응하는 관계입니다. 정응이 되니 하나는 양이고 임금의 위치는 음이라서 서로 음양이 맞지요. 군주가 정응이 되니 신임이 전이란 것이요. 군주가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험한 도를 행하나 수남으로 동하니 이른바 의병이란 것이다. 또 뭐 다른 차원을 설명하자면 사자가 비록 무리 소를 공략하기는 하나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그런 천재작용의 유순한 작용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 천지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리가 많이 늘어나서 대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 자라는 초목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자가 공략을 해서 들소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수사는 강력한 맹금류가
힘없는 유순한 무리들을 휘젓고 다니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험한 도를 행하나 수나무로 동하니 이것은 천지의 도리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동하니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의병이란 것이니 왕자의 군대이다. 위가 순하고 아래가 험하니 험함을 행하나 수나무라는 것이다. 험함을 행하나 천지가 기르는 작용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체수 조절하는 게 천지의 바른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가끔 읽는 책들이나 뭐 글귀에 보면 개체수 조절하는 게 자연의 도리가 또 맞다고 합니다. 을지문덕 장군도 그렇죠. 그 많은 대군을 혼자서 다 썰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고기인데 거대한 어미 물고기가 주변에 항상 있는 게 이 나라 풍수입니다. 그래서 영웅도 한번 나오면 그 나라 어떤 나라도 당할 수 없는 대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군대를 일으킴에 재물을 허비하고 인명을 해쳐서 천하의 해독을 끼침이 없지 않으니 민심이 따르는 것은 의에 따라서 의로움에 따라서 천지의 의로움에 따라서 개체수를 조절해야 되는 의로움에 따라서 동한다. 그래서 지수사에서는 맹금류이긴 한데 함부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천지에 따라 도리에 따라서 공격하는 거라서 지수에 나오는 맹금류나 맹수류는 단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공격해서 자기가 연명해서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소리 체계로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동쪽을 정벌하면 서쪽의 나라가 원망한 민심이 따른 것이니 이 때문에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길은 반드시 성리함을 이루고 무구는 허물이 없는데 이는 의에 합한 것이다. 이제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계속 읽어보는 이유는 한번 배우시고 나면 머리에 딱 각인이 되어서 그 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중은 구이를 이루고 전부 같은 소리지요. 근데 이 나라가 정말 위급해지면 나오는 대영웅은 이 나라가 정말 위험함에 처할 때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더 강성해지고 더 뭐 나라가 영토가 확장이 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영웅이 나올 법도 한데 요즘 시대는 왜 안 나오는지 뭐가 풍수적으로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현대는 더 개발을 많이 하니까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 간에 연결시켜주는 어떤 풍수적인 곳을 개발을 해서 훼손을 시켰다는 건지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근데 파악을 하면 그 부분을 고쳐놓으면 대영웅이 나오긴 하겠죠. 뭐 처음에 건곤이 작용을 해서 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선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악이 나왔고, 선함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악이 나올 차례인데, 악은 악이지만 땅이 천지를 고르게 기르기 위해서 행하는 악이다. 대표적인 예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인데, 사자나 뭐 호랑이 무리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먹잇감을 구하는 거지만 천지 입장에서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의로움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그 모습이 지수사이니 지수사를 인간 세상에 비유하면 의로움과 지극히 선함을 행하기 위해서 곤이라는 것은 유순한 백성이지 유순한 백성 무덤입니다. 유순한 백성을 기르고 그들의 안전함을 보장받기 위해서 행하는 의로움에 가득 찬 정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국을 정벌하는 부분도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인이 행해야 된다. 장인이 행해야 된다는 것은 길용 차원에서는 지수사기를 얻었을 때는 사업 차원에서는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막히고 뒤에는 겨우겨우 본전에서 조금 더 얻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이견대인, 대인을 보면 이롭다는데 이때는 장인, 아주 뛰어난 사람이 전쟁을 행하는데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도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같으면 부득이하게 경쟁사와 전면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전면전이라는 게 상대도 비장한 각오로 하고 나도 비장한 각오로 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아지니까 이때는 대단히 총명하고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못 회사원들을 이끌 수 있는 신망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경 강의는 지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